고성구 칼럼입니다. 총파업하는 것은 민노총 자유지만 법과 원칙을 지키는 것은 정부의 의무다. 업무 개시 명령이 발동된 후 화물기사들의 현장 복귀가 속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택도 아닌 극소수 규정노조들의 배불리기를 위해서 내 생업을 포기할 것이냐. 화물차 기사들 늘 대부분 다 이런 고민 속에서 현장 복귀를 결심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집회 참가자가 34%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철강 석유화학 분야 출하 차질 규모 7일 기준 2조 9천억 원, 산업계 전체 피해 규모 약 4조를 넘어선 것으로 추산됩니다. 업무 개시 명령 발동 이후에 물류는 빠른 속도로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시멘트 출하량은 평시보다 더 많아졌습니다. 레미콘 출하량도 거의 평시 수준으로 육박해서 회복됐습니다. 송파구 동대문구에 있는 재건축 현장 레미콘 공급받아서 골조 작업이 재개됐습니다. 주요 항만 컨테이너 반출입량 평시보다 117%로 정상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현장 복귀 기사가 늘면서 화물연대 내부도 심각하게 동요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동요 끝에 화물연대가 오늘 총파업을 계속할지 중단할지를 결정하는 조합원 총투표에 나섰다는 겁니다. 특히 화물연대는 더불어민주당이 갑자기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수용하겠다. 자기들하고 사전에 교감도 하지 않고 민주당이 먼저 발 빼고 등을 보이면서 도망치는 이 상황에 대해서 매우 당황해하고 괘씸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안 그래도 민노총이 경산호위 위원장 김문수를 통해서 대화 채널을 어떻게 좀 해달라는 등 모색하고 있던 차에 자기들의 청부 입법을 도맡아왔던 더불어민주당, 자기들이 시키는 대로 할 것 같았던 이 더불어민주당이 먼저 등을 보이고 도망을 가니까 그 바람에 파업 동료까지 떨어지니까 당황하고 괘씸하고 이런 일종의 패닉 상태에 빠져버렸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노총이 독자적으로 무슨 전략적 결정을 하지 못하고 파업 계속 할까 말까라고 하는 결정을 조합원 투표에 넘겨버린 겁니다. 이자들도 지금 진퇴양난입니다. 조합원 투표로 넘겨서 어떤 결정이 나면 이건 조합원들의 총이었으니까 하고 지그들은 면피하겠다 이거죠. 이미 총파업 돌입 자체가 잘못된 전략적 오류였습니다. 이 파업이 어떻게 종결이 되건 잘못된 판단으로 민노총을 욕먹이고 민노총의 허점을 그대로 드러내고 민노총 내부를 사분오일로 만들어버린 책임을 지고 지금의 화물연대 민노총 지휘부는 총사퇴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렇게는 하기 싫잖아요. 그게 얼마나 달콤한 떡인데 그 자리들이. 그러니까 이자들이 그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한 꼼수로 조합원 총투표를 실시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조합원 투표가 있을 건데 저는 여기서 총파업 중단 결정이 날 거라고 봅니다. 이것도 다 정해놓고 하는 쇼입니다. 실제로 총파업 계속하자고 오늘 투표에서 결정이 난다 하더라도 그걸 할 수 있는 힘이 없잖아요. 만약에 오늘 이자들이 이거 완전히 우리가 꼬리 내리고 도망가는 게 너무 쪽팔려서 안 되겠다. 다시 총파업 하자고 하는 완전히
황당한 결정을 내렸다 칩시다. 그 다음날부터 총파업한다고 그러고서 이게 뭐야? 도대체 몇 명이나 참가하는 거야? 더 심한 수렁에 빠질 겁니다. 뭐 저 별로 말리고 싶을 생각 없어요. 알아서 하세요. 총파업 계속 하든지 뭐 오늘 중단하든지. 그거 누가 관심이나 갔습니까 이제?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의 말이 이렇습니다.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으로 조합원들이 흩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아팠다. 그러니까 역으로 얘기하면 윤석열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 극소수 노동귀족을 상대로 한 강력한 이 법적 제재와 대다수 조합원들에게 기회를 주는 이 이른바 갈라치기 전략이 얼마나 이 민노총 화물연대에게 타격이 됐는지를 이봉주라는 자가 그대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더는 조합원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 투표를 하기로 결정했다. 이건 참 비겁한 얘기입니다. 아니 조합의 지도부 정도 됐으면 상황이 이러하므로 우리가 잘못 판단했다는 걸 인정하겠다. 총파업 오늘로 중단한다. 이래야지. 그 결정을 그래 다시 조합원들한테 미룹니까? 창피하게. 자 이러면서 이 민노총 화물연대가 어디에 죽이 매달리냐 하면 정부가 안전운임 3년 연장하기로 했지 않냐. 그거 좀 지켜달라. 여기에 매달리게 됐어요. 그러나 죄송하지만 그건 옛날 얘기고요. 상황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걷어찬 거 아니에요. 그런 조건 달 수 없어요. 그냥 무조건 현장 복귀하고 대화는 그 이후에 합시다. 이게 원희룡 장관의 설명입니다. 입장 표명입니다. 자, 원희룡 장관이 페북에다가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화물연대가 주장하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이것은 11월 22일 정부와 여당이 국가적 피해를 막기 위해 화물연대 총파업 돌입 전에,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 돌입 전에 제안한 적이 있다. 그러나 화물연대가 그 이틀 후인 11월 24일 집단운송 거부에 돌입하지 않았냐. 그 순간 우리 제안은 의미가 없어졌다. 그 순간 우리 제안이 무효가 돼버렸다. 그러니까 약속했으니 지켜라. 그런 말 하지 마라. 우리는 약속한 적 없다. 우리가 제안했는데 니그들이 걷어차지 않았냐. 그러고 나서 무슨 약속이야. 너네가 걷어찬 그 순간 그 제안은 무효가 된 거야. 약속 지키라고 조건부로 얘기하지 마. 복귀하려면 복귀하고 말라면 말어. 아쉬운 거 없어. 원희룡 장관의 말은 계속됩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 논의를 요구하고 있으나 품목 확대 불가하다는 것이 정부 여당의 일관되고도 확고한 입장이다. 그건 처음부터 우리가 그러지 않았냐. 다만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은 우리가 해볼 수 있다고 제안했는데 너네가 그것까지 걷어차고 나가놓고서 이제 와서 무슨 딴소리냐. 이제 더 이상 그건 의미 없어. 원인 무효됐어. 얘기하려면 복귀한 다음에 얘기해. 원장관의 얘기입니다. 국가경제에 심각한 피해와 국민 불편을 16일 동안이나 끼쳐놓고 그리고 업무 개시 명령이 2차례나 발동되고 나서야 뒤늦게 현장 복귀가 논의되는 것이 유감이다. 오늘 총투표에서 화물연대 구성원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선복귀 후 대화. 이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 여기에는 어떠한 조건도 있을 수 없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뭐 총파업을 하든 말든 저것들끼리 투표해서 중단하든 말든 그건 알아서 하시고 정부가 지켜야 될 것은 법과 원칙입니다. 이것은 상수입니다. 변수가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도 무조건 지켜야 되는 게 법과 원칙입니다. 협상은 그 후. 법과 원칙 안에서 해야지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과 원희룡 장관, 윤석열 정부 관계자들 이 원칙을 흐트러뜨리지 않는 일관성 있는 대응을 조금만 더 해 나가면 뭐 저는 오늘 중으로 한일연대 집단운송거부 철회 투표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한번 같이 지켜보겠습니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